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 조금 요약하고, 그리고 오늘 얘기, 오늘하고 다음 주면 이제 완벽형 성인아이 강의를 끝내게 되는데, 제가 끝내려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완벽형 성인아이. 그러고 이제 그 다음번 성인아이는 이제 의존형 성인아이를 5회 동안 해서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벽형 성인아이의 상담 과정이 의존형한테도 해당이 되거든요. 굳이 그거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의존형 성인아이의 특징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내담자의 강한 위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 강한 위시를 다루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좀 좋아지다가 이제 그러고 종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갔다가 나중에 다시 증상이 생겨서 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한 위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 강한 위시는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감정과 붙어 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상담을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감정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인아이의 이 감정 다루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먼저 부딪히는 감정이 화 얘기를 하나 했죠. 그래서 화가 나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는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하고 타당화하고 이제 화를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화가 뭘로 바뀐다? 슬픔으로 바뀐다. 그 얘기를 했고,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들이 화가 났을 때 슬픔으로 바뀌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지금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슬픔으로 바뀌면, 그 슬픔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모든 슬픔은 현실 감각은 있고, 현실을 인정은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게 눈물로, 슬픔으로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기의 것을 이제 포기하는 과정을 시작을 하면, 이제 인지적으로는 대단히 헷갈려지기 시작한다. 왜냐면 인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규정, 그 자기 규정들이 이제, 조금씩, 내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실수해도 돼? 이렇게 되면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혼란이 오고 마음도 복잡해지고 그런 과정이 생긴다. 또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규정이 이제 조금씩 해체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더 이상 타당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이게 이제 해체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급격히 힘이 빠진다. 그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힘이 급격히 빠진다. 그 힘 빠지는 과정이 참 좋은 거다. 그 힘이 빠질 때 동시에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 언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뭐하고 살았다? 그렇죠. 헛짓하고 살았다. 내가 헛방 날렸다. 헛방이잖아요. 다 헛방. 허공에다 치는 주먹 같은 거 헛방이라고 하잖아요. 헛짓, 헛방,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짓, 이런 거예요. 자기 삶이 이게 순식간에 사람이 변화할 때 보면 늘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변화할 때는 순식간에 자기 삶이 싹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헛짓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헛것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그러면서 사람이 힘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더 혼란도 오고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는 뭐가 찾아온다고 얘기했어요? 공허감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100점 맞을 것 같으네요.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복습을 또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가 경험한 사람들은 복습 안 해도 되죠. 네. 그냥 경험도 하고 있으니까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면 돼요.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면 복습이 필요 없습니다. 예습복습 따로 안 해도 되죠. 자, 그렇게 이제 공허해지고 허전해졌을 때, 그때가 어느 타임이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걸 말할 타임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새로운 걸 말할 타임인데 새로운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슬픔, 그 다음에 힘 빠지고 허전해지고 공허해지면서 내가 헛짓하고 살았구나 할 때 생기는 주제가 뜬다고 얘기해드렸죠. 자기들의 주제. 그 주제가 뜬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이런 자기 주제가 뜬다. 그걸 인생 주제라고 제가 또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걸로는 대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인생 주제라고 한다. 자기 인생 주제가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그 말이 어디서 왔냐. 이걸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부분 누구한테 왔다? 부모님. 대부분은 부모님입니다. 거의 90% 이상은 다 부모님이에요. 이게 뭐 친구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가까운 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말들은 극히 적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특별히 정서적으로 이게 애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한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근데 부모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누구 말이 아닌 거예요? 내 말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엄마의 말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바꿔서 얘기하면 아버지의 관점, 엄마의 관점으로 내가 평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뭐가 안 된 사람들이다? 분화가 안 된. 뭐가 다 100점 맞잖아요. 이렇게 다 대답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100점. 오늘은 다 100점입니다. 누구 말이 아니라고요? 내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다? 부모의 말이다. 즉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했던 말을 어떻게 내가 소화할 거냐. 이 과정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부모가 했던 말들을 다 내버리라는 뜻은 아니죠.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들 중에 맞는 말도 있잖아요. 틀린 말도 있지만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부모가 했던 말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 과정이 지금까지 살면서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제 분화의 과정이죠. 분화의 과정은 무조건 배쳐가는 게 분화 과정이 아니잖아요. 분화의 과정이라는 게 무조건 띄어내는 것만 분화가 아니잖아요. 분화의 과정은 언제나 띄고 붙이는 두 가지 상호작용입니다. 분화는 뭐라고요? 띄고 붙이고. 근데 우리는 분화를 자꾸 띄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사 가라, 뭐 딴 데 가 살아라. 이건 띄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띄워봤자 마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생겼으면 물리적으로는 떨어졌는데 속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잘 떼고 또 뭐예요? 잘 붙이고. 띄었다 붙였다를 잘하는 게 분화입니다. 분화는 양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이다. 그러려면은 이게 무조건 반대하고 아니야, 엄마가 한 말, 아빠가 한 말, 나는 반대로 갈래? 그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소화를 할 거냐. 소화란 말 속에는 필요한 것들은 취하고 안 맞는 거는 버리고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필요한 것과 떼어야 될 게 이게 뭔지를 구분해서 이 관점이 생겨야 뭐가 가능하냐면 내 역사를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재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역사인데 그 내 삶의 역사를 이제는 내가 내 관점에서 그동안에 부모의 관점으로 부모의 입장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 아이죠. 아이인데 누구 말로? 부모 말로. 계속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는 이제 성인 아이가 아니고 아이하고 성인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인으로 살아야 되죠. 이 과정이죠. 오늘은 이제 이 과정이 중요한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